네, 목요일 오후장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엔비디아 실적에 집중을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관련주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지수 역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답답한 오후장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상위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카카오가 시세를 내주면서 오늘 매수를 받아가고 있고요. 하나솔루션과 하나오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VT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지금 태양광 관련주가 오늘 모처럼 좀 올라주지 네,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인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 또 하나를 보면요. 이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실 태양광 관련주 언제 올랐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맞습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때 좀 해리스 관련주로 시세를 냈다가 많이 쉬어가기는 했었습니다. 하나솔루션 오늘 상승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태양광 관련 쪽으로는 원래 모멘텀적으로 주가의 움직임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오늘 오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가격 상승 네.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주가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가격 상승이 과연 현재부터 이번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번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 자체가 좀 상승이 되면서 하나솔루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모듈에 대한 부분들 가격 인상을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의 이 NDRC에서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들을 이번 6월 이후로는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모듈 가격이 현재 시점부터 좀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에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수요단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주가에 대한 연속성을 크게 기대해 볼 수는 없는데 이 수요단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해 11월, 12월 구간 때 미국으로 이제 수입되는 어떤 태양광 모듈 특히나 이제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가 좀 부과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어떤 그 수입 물량 자체가 감소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제 11월, 12월 구간 때 미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모듈 자체가 동남아 지역 4개 국가에서 한 3기가와트 정도 라고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50% 이상 감소된 수치가 현재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올해 이제 미국의 태양광 설치 수요를 감안해 보게 되면은 뭐 AI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최대한 50기가와트 정도까지는 필요하다라는 예상치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 자국 내에서 생산 설비 가능한 것이 그의 한 절반 정도 25기가와트 정도가 존재하고 나머지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중국산들이 이제 동남아 지역을 거쳐서 수입이 되고 있었던 것들이 반덤핑 관세로 이제 수입에 대한 물량이 많이 줄어든 시점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잔량에 대한 한 25기가와트 정도를 네. 올해 계속해서 좀 이제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데 수급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주가 자체가 워낙 지난 한 해 동안 조정을 큰 시간 동안 가져왔었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부터는 업사이드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률적으로 높게 평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사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수년간 좀 박스권에 갇혀서 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오늘 모처럼 시세를 내주고 있죠. 상승에 대한 재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국항공우주 올라와 있는데 오늘 또 플러스권에서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8%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 방산이랑 우주항공 두 개 다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세요. 방산 전체를 네. 봤을 때는 역시나 매수 관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상승들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방산 섹터가 워낙 급등 랠리를 이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3월 말에 공매도 거래 재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공매도 거래 재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롱숏 포지션이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자체를 봤을 때는 롱 포지션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여건은 긍정적이지만은 워낙 이
이 숏에 이제 베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간 내에 워낙 급등했던 그런 업종 중심의 어떤 공매도 포지션들이 좀 구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방산 섹터는 일부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들도 있을 가능성은 좀 보여집니다. 다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방산 주요 기업들 대비했을 때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만은 못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들을 발표했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발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NDR 기간 중에 가장 관심이 높았었는데 이 가이던스 중에서도 이 완제기 수출 부분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도 발표가 된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당초 제시됐었던 가이던스가 한 3조 원 정도였었는데 이거를 상당히 큰 폭으로 하회하는 한 1,800억 정도로 제시가 되면서 좀 아쉬운 흐름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시장에서 현재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는 가이던스 자체는 아쉽지만은 그래도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에 다소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 가이던스 자체도 기존 컨센서스가 4.4조 원이었는데 발표된 거는 4.1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이제 일회성 정도로 아무래도 국내 사업에 대한 매출액 감소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내년으로 이제 이연될 수 있는 매출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방산 섹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현재 구간보다는 좀 더 먼 미래 관점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그동안 상승폭을 많이 키워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키 맞추기 움직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요인들은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 현재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향의 FA50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초기 개발 단계가 지나면서 이익률 자체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네. 시점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대한 어떤 실적 가시성들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실적 가시성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화장품 안에서 VT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 화장품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토니볼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가 27%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APL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13%대 강세. VT도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도 선방에 나서주고 있는 VT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과연 작년도의 상승 랠리를 좀 올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네. 이제 고민들과 걱정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에 이제 화장품 섹터가 상승했던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중국 쪽에 대한 물량보다는 비중국 쪽에 대한 물량들의 어떤 성장 흐름들이 나오면서 실적 가시성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특히나 그 중에서 미국 내에서의 성장 흐름들을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인디 브랜드들이 진출해 있던 그 시장 캐파 자체가 뭐 한 자릿수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어떤 시장에 대한 접근이 있었던 한 해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시장에서의 확대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네. 있지 않을까. 우선 첫 번째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중국 내에서의 어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하면은 엔터라든지 미디어 업종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엔터 미디어 업종들의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기인될 수 있는 파급 효과 자체도 화장품 섹터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VT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4분기 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분기 네.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는 가장 이제 주력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리들샷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리들샷 자체가 우리나라랑 일본에 이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쪽에서도 어떤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VT의 그 리드샷 같은 경우가 원래 네. 2023년도 7월에 일본에 출시를 했는데 그때 상당히 큰 히트를 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하면서 출시 1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에서의 흥행으로 리들샷
출시 전에는 매출이 한 300억 정도였는데 현재는 한 900억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레벨업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VT의 해외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 3분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어떤 코스트코의 입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걸 보면은 네. VT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시장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VT 자체적인 어떤 해외 확장에 대한 원년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난해 어떤 고점 구간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을 돌아봤을 때 화장품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사실 올해에도 화장품주 선별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VT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CIS 그리고 진성-TC인데 오늘 시청자분들의 픽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어제 모처럼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셀트리온 제약까지 8%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탄탄한 실적 속에 주가가 시세를 좀 내줬었는데 램심하죠. 셀트리온 하면 램심한데 네. 지난해 연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좀 못 가기는 했어요. 계속.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셀트리온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답답하죠. 지난 한 해 동안 박스권에 네. 또 갇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진펜트라에 집중되어 있었던 동사의 어떤 실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지난해부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상당 구간을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일단 시장에서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지지받아주면서 상단 부분까지 다시 올려놓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역시나 지난 4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올해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4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1,900억 이상이 기록이 되면서 이익률 자체가 한 8.5%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 컨센서스에 거의 이제 매출액 자체는 부합하는 수준인데 뭐 영업이익단에서는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 자체는 좋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3공장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규제 기관에 대한 인허가 준비 이런 데서 발생했던 어떤 일회성 비용들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등이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뭐 영업이익단에서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 기록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올해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합병에 따른 본격적인 제조랑 판매에 대한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어떤 신제품 출시 또한 이 그 셀트리온의 어떤 직판 효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일단 램시마 IB라든지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와 같은 이 신규 제품에 대한 약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나 점유율에 있어서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게 램시마 SC의 유럽 지역에 대한 매출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의 유플라이마라든지 베그젤마 같은 신규 제품이 출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본격적인 어떤 모멘텀적인 성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종합적으로 이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결국에는 어떤 5개 제품 출시를 올해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네. 보니까 기존의 이 램시마에 대한 어떤 실적, 진펜트라에 대한 실적, 그와 더불어서 이 어떤 신규 제품에 대한 성장 포인트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지난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대를 충분히 돌파하면서 뭔가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셀트리온 자체는 아무래도 주가 흐름 자체를 단기적으로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해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시마가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또 올해에는 특히나 신제품이 한 5종 정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덧붙여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죠. 셀트리온 올해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